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 연대론을 들고 나온 가운데 야당은 현실성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폐차장 직원과 중고차 수출업자가 세관의 눈을 속여 전국에서 승합차 70여 대를 훔쳐 동남아에 팔아 넘겨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학 수시 모집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 대학마다 특성화 학과를 앞세워 신입생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막판 구원병들의 가세 속에 약점이던 불펜을 크게 강화해 4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수 정당 사상 첫 호남 출신 대표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 연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은 현실성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현 정부와 과거의 보수 정부에서 호남 차별이 없지 않았다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지난 세월 호남 차별에 대해 호남 사람들은 많이 아파했습니다. 호남 출신 당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호남의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재도약을 위해서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 정치, 연합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지지 세력을 영남에서 호남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서진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은 진정성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현실성이 없는 또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언어 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호남이 변방 정치에 머물러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그릇된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9월이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조금 덥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날씨가 들쭉날쭉한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21.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정도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나주와 화순 등 전남 10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정이 3km 이내로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의 낮 최고 기온 30도, 담양과 화순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무안이 30도, 영암과 장흥도 30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31도, 보성이 30도, 고흥도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조 원대 광주시 금고를 둘러싼 조례가 경론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금고 유치를 둘러싼 은행 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명욱 기자입니다.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4조 원대 광주시 금고.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두 차례나 보류됐던 시금고 관련 수정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조례에서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와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배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인 영업점 분포도는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향토은행에 일부 유리하게 작용했던 조항을 수정해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중은행과 광주은행, 지방은행과 동등하게 이번에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보자. 이것이 이번에 최종 수정 동의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광주시 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은 영업점 분포도 등에서 다소 불리해졌다며 세부 배점 항목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광주시는 다음 달 공지를 한 뒤 11월쯤에 시금고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농협과 신한은행 등이 시금고에 도전할 거란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개정된 조례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49%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0.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보다 11.3%포인트 감소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광주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 수주 실적은 2,62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민간주택 건설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주 실적은 29%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건설업체들의 올 2, 4분기 수주 실적도 지난해보다 44% 감소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투자와 자치단체 건설 발주가 크게 줄어 일자리 등에도 악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래 먹을거리 사업인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지원할 민간 포럼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에너지밸리 포럼인데요.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김영주 운영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에너지밸리 포럼 어떤 모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나주 빛가람 공동 혁신 도시에 네. 한전이라는 세계 1위 전력기업이 옮겨왔습니다. 네. 그 한전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도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 과실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포럼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네,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주체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 회원사들이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회원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될 텐데요. 정보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에 관련된 세계적인 역량하고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에너지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공을 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뭐 어떤 기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능력과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한전이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에너지 신사업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전이라는 기업의 역량 그리고 국가의 전략이라는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그 과실도 우리가 충분히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제 성공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시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역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을 저희가 좀 해야 될까요? 네,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한전이나 나라만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도 필요한 것이죠. 네. 또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공감대 그리고 공통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전남이 특히 합심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영위원께서는 광주 전남 ICT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ICT라고 하면 정보문화 기술인데 에너지 신산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실 텐데 요즘에 ICT 기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봇이라든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력 기술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바로 IT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혹시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위험이 뭐겠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해킹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이 역시 에너지 신산업에도 핵심적인 성공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쪼록 뭐 에너지 신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튼튼하게 좀 뿌리 네.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선택할지 고민이 커져갈 텐데요. 미래 전망이 밝아서 학교마다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는 지역 대학들의 특성화학과를 소개해드리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호남대 호텔관광학과와 미래자동차공학부 편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다양한 맛과 향이 가득한 칵테일 만들기에서 룰렛 바카라 같은 카지노 실습까지 호남대 호텔관광학과는 미래 호텔리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자질,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아가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언어에 대한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체험할 수 있고 향상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 능력 위주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2014년엔 지방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복합 리조트 분야 인재 양성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외 선진 복합 리조트를 탐방해서 현장 감각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해외 취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체험해보고 이제 취업 전에 자신의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학년도부터 신설되는 미래자동차공학부는 광주의 전략산업을 매개로 친환경차와 스마트차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 분야고 2020년까지 12,0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등 취업 전망 또한 매우 밝습니다. 정부로부터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수교원 확보는 물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 이 트렌드가 이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 자동차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는 이러한 이 전기차, 그다음에 스마트 자동차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해서 이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게 이미 중국 조일홍 자동차와 협약을 통해서 한 해 20명 이상의 학생 취업을 보장받았고 수시 4등급 이상에는 전학기 장학금 등 장학 혜택도 풍부합니다. 산학 연계와 특성화를 통해서 취업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호남대학교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서 전체 입학 정원의 96%인 1,586명을 뽑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막판 구원병들의 가세로 4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약점이던 불펜진도 연쇄 효과로 한층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점 차로 앞선 살얼음판 승부. 8회 1사 1루 위기에서 안치홍이 그림 같은 호수비를 선보입니다. 저녁 바로 다음 날 1군에 등록한 진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김진우는 동점 상황에서 등판해 2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꽁꽁 틀어막으며 승리의 발판을 놨고 윤석민 역시 복귀 이후 3경기 동안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 같은 구원병의 활약을 바탕으로 4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팀당 20경기 안팎으로 남은 상황에서 승패 마진이 -1로 5할 승률의 턱 밑에 이르렀고 6위와의 격차도 3게임 차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약점으로 꼽혔던 불펜진이 지크와 윤성민, 김진우가 복귀한 연쇄 효과로 단단해지면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주찬과 이범호를 주축으로 한 타선 역시 중요한 순간 한 방씩을 날려주며 가을 야구를 향한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이번 주 4위 상대인 SK를 비롯해 넥센과 KT와의 경기에서 반타작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4강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승합차만 골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70대 16억 원 상당의 차를 동남아로 팔아넘기는 동안 누구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새벽 3시 남성 2명이 교회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들이 이곳에 온 건 두 번째. 열흘 전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유유히 차량을 몰고 달아납니다. 이들이 훔친 차량은 며칠 뒤 캄보디아로 팔려나갔습니다. 항상 교회 앞에 교회 앞에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차가 그때 없거든요. 지난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훔쳐 동남아로 밀수출한 차량은 전국에서 70대로 16억 원 상당. 차량을 인천의 중고차 수출단지로 가져가는 동안 위조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고속도로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폐차장 직원과 중고차 수출업자 등도 가담해 훔친 차량을 폐차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세관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면 실제 수출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차대 번호하고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건데 그런 검사 절차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중고차 수출업자 46살 남모 씨와 절도책 등 4명을 구속하는 한편 세관 검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격리된 50대 남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고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국가지정병원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인 55살 A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아랍에미리트의 닷새가 머물다 지난 2일 귀국해 그제부터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폭염 속 유치원 차량에 8시간 동안 아동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유치원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진웅 영장전담 부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인솔교사 28살 정모 씨와 버스기사 51살 임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를 들어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초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들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교통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양상동의 한 도로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57살 김모경이를 차량으로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택시기사 61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김경희가 신호 위반으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광전남 본부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달 안에 효천 2지구에 902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LH는 이달 하순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다음 달 초순에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달부터 광주시가 시작하려 했던 급행 시내버스 시범 운행이 보류됐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광산구 수안지구와 광천터미널, 광주교대와 조선대, 남구 효천지구를 잇는 급행버스 시범 운행을 하려 했지만 버스 정책심의위원들이 1,700원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반대해 시범 운행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9월 중 시행은 힘들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힌 광주모 초등학교 교감 A모 씨를 교육청 산하 TF팀장으로 파견했습니다. 해당 교감은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3년 전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아 챙겼다가 징계를 받은 뒤 최근 교감으로 복직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가 사학 교사 채용 위탁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석연찮은 이유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류한 것은 민의를 모르거나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고구려대학과 광양보건대가 또 포함됐습니다. 고구려대와 광양보건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이나 편입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순천 청암대는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호남지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전남도민 10명 가운데 2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2040년에는 광주의 고령 인구는 30% 가까이, 그리고 전남은 40%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선 생산 가능한 인구 6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고령화가 더 심각한 전남에서는 현재 생산 가능 인구 2.7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1.7명이 고령자 1명을 이렇게 부양을 해야 합니다. 부양할 고령자는 늘어나지만 생산 가능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노인을 부양할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19세 이상 청장년층 가운데 75%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남에서는 68%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고려인마을 이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고려 FM 라디오 방송이 6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한 꿈길 찾아 떠나는 진로 콘서트가 6일부터 4일 동안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국성군이 조태일 시문학기념관에서 추모 문학제를 열었습니다. 보성군 보건소가 자기 혈관 숫자를 알면 건강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9월이지만 한낮엔 가을 날씨라고 하기엔 무덥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날씨가 들쭉날쭉한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21.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정도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나주와 화순 등 전남 10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시정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30도, 담양과 화순 31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무안이 30도, 영암과 장흥도 30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1도, 광양도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하지만 서해 남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